혹시 무심코 지나쳤던 그 손톱 세로줄이 어쩌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손톱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피부과 전문의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이러한 손톱이 나에게도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3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손톱을 들여다보며 생명을 살려내신 베테랑 피부과 전문의 박정환 의사와의 특별한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환 의사는 진료실에서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다며 걱정스럽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매일 만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겠거니 했던 그 사소한 손톱 변화가 어떤 분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의 징후였고 어떤 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환 의사는 특히 특정 색깔의 손톱 세로줄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매우 이중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톱의 세로줄이 단순한 노화 현상인지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몸의 비명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 신호를 외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 손톱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슬프고도 충격적인 손톱 건강 이야기의 주인공인 70대 김미영님의 이야기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 김미영님은 올해 75세이신데요. 몇 년 전부터 손톱에 옅은 세로줄들이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세로줄은 더 선명해지고 특히 왼쪽 엄지손톱에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세로줄이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비타민이나 잘 챙겨 먹으라며 조언했지만 김미영님의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박정환 의사를 찾아오셨을 때 김미영님은 검은 세로줄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얇고 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해지고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었죠. 박정환 의사는 김미영님의 손톱을 면밀히 살피시더니 표정에서 굳은 기색을 지우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조직 검사를 권유하셨고 결과는 안타깝게도 악성 흑색종 초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손톱에 생긴 검은 세로줄이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김미영님은 그때 손톱을 조금 더 일찍 유심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함께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톱은 단순한 손톱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경고음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지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김미영님처럼 손톱에 검은색 세로줄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성 흑색종은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박정환 의사는 손발톱 흑색종의 초기 증상과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흑색종은 피부암의 일종으로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인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증식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손톱 밑에 생기는 흑색종은 주로 검은색 또는 갈색의 세로줄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톱 세로줄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은 바로 검은색 세로줄의 변화입니다. 김미영님의 경우처럼 손톱에 없던 검은 세로줄이 새로 생기거나 이미 있던 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이 점점 넓어지고 색깔이 더 짙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검은 줄이 손톱 뿌리 부분인 피부까지 번져나가거나 손톱 주위의 피부색까지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흑색종을 강하게 시사하는 징후입니다. 손톱이 자라면서 줄의 색깔이 얼룩덜룩해지거나 손톱 자체에 변형이 오거나
통증이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악성 흑색종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흑색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자외선 노출, 그리고 기존의 점이 변하는 경우가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손발톱에 생기는 흑색종은 자외선 노출이 적은 부위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유전적 요인이나 외부 자극 등 다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를 일반인이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손톱에 검은색 세로줄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미영님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손톱이 보내는 어떤 신호들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박정환 의사는 손톱에 세로줄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여러 습관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신가요? 박정환 의사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쉬운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서 손톱의 건조함과 세로줄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 부족은 피부뿐만 아니라 손톱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톱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해지면 손톱이 건조하고 푸석해지면서 세로줄이 더욱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죠.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젊은 시절보다 갈증을 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혹시 과도하게 술을 즐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잦은 음주는 우리 몸의 수분을 빼앗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줍니다. 간은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단백질 합성 등 신체 전반의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기관인데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저하되면 손톱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박정환 의사는 술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 손톱 건강 악화 사례를 자주 발견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적당한 음주 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셋째, 혹시 과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박정환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와 신체 회복 능력 감소로 이어져 손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영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곧 손톱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회복 지표와도 같아서 몸이 지쳐 있으면 손톱에도 그 흔적이 남는 것이죠. 너무 많은 업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하시고 몸과 마음의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건강한 손톱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정환 의사는 잠을 늦게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겨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자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재생과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손톱은 물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손톱에 색깔을 칠하는 매니큐어를 자주 바르거나 손톱 장식술을 즐겨 하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손톱 손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니큐어나 젤형 손톱 장식술은 손톱 표면을 코팅하여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잦은 시술은 손톱을 약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세로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손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부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톱도 우리 피부처럼 숨을 쉬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손톱에 휴식 시간을 주고 보습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손톱 영양제나 보습 오일 등 손톱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하나둘 쌓이면 여러분의 손톱은 서서히 지쳐갈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도해 보세요. 손톱 세로줄은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 외에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박정환 의사는 특히 영양소 불균형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케라틴은 머리카락과 피부에도 존재하는 주요 구성 성분으로 손톱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손톱이 튼튼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대사를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손톱 건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박정환 의사는 비타민 B육인 피리독신과 비타민 B7인 비오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비타민 B6은 단백질 대사에 필수적인 보조 효소 역할을 하며 비오틴은 단백질 대사뿐만 아니라 지방과 탄수화물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특히 비오틴은 손톱과 머리카락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비오틴 결핍은 매우 드문 경우이며 단순히 비오틴만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손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7년 임상 및 미용 피부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손톱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오틴 보충제가 손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맹목적으로 특정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 전체의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과 아연이 손톱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정환 의사는 특히 아연이 부족하면 손톱에 하얀 점이나 가로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로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철분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손톱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손톱이 얇아지거나 부서지기 쉬워지며 세로줄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들에게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손톱 문제를 많이 관찰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의 식단에 답이 있습니다. 건강한 손톱을 위한 식단은 닭가슴살, 생선, 콩류, 계란, 유제품 등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은 통곡물, 녹색 잎채소, 견과류, 육류, 계란 등 다양한 식품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 매일의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곡물은 손톱에 좋은 영양소의 보고이니 잊지 마세요. 미네랄 섭취 또한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콩류, 견과류 등에 많으며 철분은 붉은 육류, 시금치, 렌틸콩 등에 풍부하니 꼼꼼히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정환 의사는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흡수율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과 철분 섭취를 더욱 권장하셨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식단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종합 영양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정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일 식사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톱 세로줄과 관련하여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질병 신호를 알려주셨습니다. 피부 질환인 건선이 손톱에도 영향을 미쳐 세로줄과 함께 손톱이 두꺼워지거나 거칠어지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톱 세로줄 외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나 각질 같은 건선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김미영님은 초기에 흑색종을 발견하고 치료받은 후 지금은 건강한 손톱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면서 건강한 식단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죠. 이제는 김미영님께서 주변 지인들에게 손톱 건강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답니다. 그녀의 손톱은 단순한 손톱을 넘어 건강을 향한 굳은 의지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톱은 우리 몸의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양 불균형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의 소중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손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자신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손톱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무심코 지나쳤던 손톱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 작은 부분부터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손톱 건강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100세 시대의 다양한 건강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